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5세 내과 전문의 김영식입니다. 어느덧 저는 70대 중반, 어느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여러분과 같이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늘어나고 예전 같지 않은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 역시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또 저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건강 문제들을 겪으며 여러분이 느끼시는 불안감과 고민들을 저 또한 안고 살아왔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깨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리지는 않으신가요? 식사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나른함과 졸음에 한숨 쉬진 않으셨는지요? 혹은 밤잠을 설치며 예전 같지 않은 활력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시진 않았나요? 혈압이나 혈당 관리, 푹 자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제가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제 건강을 굳건히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75세에도 이처럼 활력 넘치는 비결, 바로 우리 식탁 위 발효식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 발효식초 한 잔의 힘으로 혈관부터 장 건강, 심지어는 피부와 숙면까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식초가 사실은 건강을 되찾아줄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발효식초의 비밀을 알고 나면 단순히 음식을 새콤하게 하는 양념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살아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75세 내과 의사 김영식 박사가 알려드리는 발효식초의 기적,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식초를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식초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무심코 어떤 식초든 집어 드셨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사실 식초는 다 같은 식초가 아닙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정말 수많은 종류의 식초들이 진열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즉 양조식초와 발효식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오늘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흔히 보는 하얗고 투명한 양조식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대개 곡물이나 알코올을 원료로 해서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거나 아주 짧은 발효 과정을 거쳐 식초의 신맛을 재현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만든 식초도 요리의 맛을 돋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몸의 이로운 건강 효과, 즉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유익 성분들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발효식초입니다. 발효식초는 이름 그대로 발효라는 자연의 위대한 과정을 온전히 거쳐 탄생합니다. 예를 들어 현미식초의 경우 현미를 먼저 발효시켜 술로 만들고 이 술에 초상균을 넣어 다시 식초로 만드는 두 번의 길고 정성스러운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길고 느린 발효 과정에서 살아있는 효소와 유기산,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 같은 우리 몸에 귀하고 이로운 유익 성분들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생겨나죠. 특히 현미나 사과, 포도 같은 특정 곡물이나 과일로 만든 발효 식초는 그 원료 자체의 영양소에 발효의 힘이 더해져 효능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유익 성분들이 바로 우리 몸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역인 셈입니다. 단순히 신맛을 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고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력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식사 후에 혹시 급격히 졸음이 몰려오고 온몸의 기운이 빠지면서 무기력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이런 현상은 혹시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때문은 아닐까요?
발효식초는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되는데 이때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후에는 다시 혈당이 급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발효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이 식초 속 초산 성분이 음식이 몸속에서 당으로 변환되고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춰줍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조절하듯 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발효식초는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혈액 속 당분을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이미 당뇨 때문에 식단 관리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작은 한 잔의 식초가 식후 혈당 조절은 물론 장기적인 췌장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의 고속도로이자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혈관. 여러분은 매일 이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주고 계신가요? 건강한 혈관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탱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발효식초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노화하고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같은 노폐물이 쌓이면서 좁아지고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심뇌혈관 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요. 식초 속의 초산과 다양한 유기산 성분들은 몸속에 쌓이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낡은 파이프를 청소하듯이 혈관 내부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또한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은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 고혈압의 위험이 커지는데 식초 속의 특정 성분들은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것이 어렵거나 짠맛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든 분들이더라도 요리에 소금 대신 식초를 활용하면 음식의 풍미는 살리면서도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짠맛, 대체 효과를 통해 혈압 관리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탄력 잃은 혈관 때문에 늘 걱정 많으셨던 분들, 발효식초가 혈관을 젊고 유연하게 유지하고 나아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 들어 부쩍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면 혹시 간이나 위, 신장 건강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음은 아닐까요? 우리 몸의 핵심 필터이자 해독 공장인 이 장기들의 건강은 전체적인 활력과 직결됩니다. 발효식초는 간, 위, 신장 등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 불리는 간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식초는 간에 쌓일 수 있는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중요한 역할인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쳐있는 간의 활력을 불어넣고 외부에서 들어온 유해 물질이나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위 건강입니다. 식초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내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여 건강한 소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잦은 분들에게는 발효식초가 시원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꼭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평소 위가 약하거나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위염이나 위궤양 등이 있는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위 부담을 줄이고 불편감을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이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인데요.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통해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초의 항균 작용과 약한 이뇨 작용은 요로 감염 예방과 신장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물탱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신장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발효 식초가 이렇게나 다재다능하게 우리 몸의 핵심 장기들을 보살펴 준다니 정말 놀랍고도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고 저녁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늘 피곤함에 시달리진 않으셨는지요? 만성 피로는 현대인의 고질병이자 시니어 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발효식초는 단순히 신체 내부의 특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활력과 직결되는 만성, 피로 해소와 깊은 수면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로를 느끼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몸속 근육에 쌓이는 젖산이라는 물질인데요. 식초 속의 주요 성분인 유기산, 특히 초산은 이 젖산을 빠르게 분해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마치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젖산이 제거되면 근육 피로가 빠르게 회복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발효식초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희석한 식초 한 잔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수면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푹 자고 나면 몸은 물론 마음까지 개운해지고 활력도 되찾고 아침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체중 관리와 고질적인 변비에도 발효식초는 참 기특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발효식초는 우리 몸의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식후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막아주며 식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장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촉진하여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시원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숙변을 제거하니 몸이 날아갈 것 같다 라는 표현처럼 장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식초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치 몸 안에서부터 피부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요. 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다공증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면역력을 강화하여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력까지 높여준다고 하니 이 정도면 그야말로 발효식초는 우리 몸의 전신건강관리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안전고지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발효식초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물론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식초 섭취의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건강 이상 증상이 있으신 경우 발효식초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지도를 받으신 후 실천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임의로 판단하여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치료를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발효식초, 혹시 나는 이렇게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먹고 있었네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바르게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듯이 발효식초도 올바르고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바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액을 그대로 드시면 산도가 강해서 식도나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꼭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비율은 물 1컵, 대략 200ml 정도의 발효, 식초 1스푼, 즉 15ml 정도를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혹시 식초의 신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여기에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소량 첨가하거나 상큼한 레몬즙을 살짝 더하면 더욱 맛있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탄산수를 섞어 에이드처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섭취 시기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만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소 위가 약하거나 위상 과다이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위 부담을 줄이고 불편감을 예방할 수 있으니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많아도 3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욕심내서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건강 효과를 보는데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효식초를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알차게 활용하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요리하실 때 소금 대신 식초를 활용해 보세요. 식초의 새콤한 맛이 짠맛을 대체하면서 요리의 풍미를 한층 살려주고 동시에 나트륨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나 국, 나물 무침 등에 식초를 살짝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은 오후에 식곤증이 몰려오거나 나른하고 피곤할 때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희석한 발효 식초 한 잔을 마셔보세요. 몸속의 피로 물질을 분해하고 머리를 맑게 해주어 집중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니 막날님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발효 식초가 단순한 양념을 넘어 우리 시니어들의 건강을 다방면으로 지켜주는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존재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진짜 발효 식초를 현명하게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혈당과 혈압 관리, 지친 간과 소화기관의 건강 증진, 만성 피로와 깊은 숙면의 비결, 그리고 체중 조절, 피부 노화 방지, 뼈와 면역력 강화까지 이 작은 발효 식초 한 방울이 가져다 줄 큰 변화를 이제는 막날님들도 직접 경험하실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막날님들께 발효 식초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최고의 투자이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냉장고 속 식초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이 귀한 발효 식초로 작은 습관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분명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하루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75세에도 이렇게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발효 식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김영식 박사의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하셔서 건강한 활력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